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2016년 7월 9일 토요일 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주를 보면 보통 11개 경주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오늘 토요일 경마는 9개 경주로 서울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출마 등록 상황에서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출전하는 말들 또 훈련 내용이라든지 뭐 어차피 마리수도 또 적었고 그래서 경주 자체를 성립 안 시키는 게 나아요. 사실 뭐 억지로 시켜서 마리수 없는 경주들 내용 부실하게 생기는 것보다는 경주수를 줄이더라도 사실 내용적으로 좀 단단하게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놓고 덜 하면 되는데 제주 경마를 또 늘려놨습니다. 제주 경마 먼저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매출에는 영향을 안 받겠다는 내용인데 좋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도 제주를 하든 부산을 하든 서울을 하든 적중을 하면 되니까요. 자, 9개 경주 풀기 전에 오늘 서울 경마 안에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특징 있는 내용들 좀 설명 좀 해줘보죠. 네, 우선 기수들 얘기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주 기수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는데 그때 마침 또 잘 된 게 경주도 줄어들었고 출전도 적기 때문에 어차피 도라는 갑니다. 도라는 가는데 우선 문세영 기수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이 토요일 1경주 타고 이제는 다 뭐 행골을 시킨 상황인데 지금 좀 알아봤어요. 제가 오늘 임남기수 방송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 제 마사의 방송에 임남기수와 인터뷰를 한 장면이 나올 텐데 또 인터뷰를 하러 온 또 아나운서가 또 김여진 아나운서 아니겠습니까? 또 물어봤더니 허리 쪽 때문에 지금 입원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7월 말까지는 기승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대상경주에 있어서 또 기승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김여진 아나운서의 생각은 좀 8월 때까지 푹 쉬었으면 하는 거예요. 이번에 완벽하게 좀 몸을 좀 만들어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허리 쪽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제가 먼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 외에 이제 기수들 부족한 기수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좀 출전을 좀 많이 했던 기수들 중에는 박태종 기수, 유승환 기수, 이혁 기수. 자, 이번 주에 없는 기수들이고 그 외의 기수들은 출전수가 많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겠고 신인 기수 중에는 또 이동화 기수와 이철경 기수가 서울에 들어왔는데 이동화 기수는 이번 주 한 4주의 마필을 기승을 하는데 이철경 기수는 기승을 못합니다. 지난주에 아마 우리 허찬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철경 기수에 대해서. 호주에서 450전 동안 29승을 기록했던 전력이 있는 기수고 부산 4조에서 한 10개월 동안 관리사 생활을 했던 분명히 이 기승수는 좀 낮게 보는데 주행검사 횟수 미달로 좀 지금 이번 주는 기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던 상황이고 자, 그 정도 하고, 뭐, 기수협회 회장 선거 있다는 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거는 상관없어요. 예. 해당 나온 기수들이 웃겨서 제가 적어왔는데. 일단 얘기해보세요, 기수. 1번이 한성열 기수고, 2번이 방춘식 기수고, 3번이 황순도 기수네요. 뭐, 기수협회 회장 선거입니다. 1번, 2번, 3번. 무슨. 개인적으로 방춘식 기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회장일이나 좀 봐보고, 다른 경주에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방춘식 기수가. 자, 뭐 그런 내용이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주행검사 미달이요? 네, 주행검사 했습니다. 주행검사를 근데 제가 탄 걸 봤는데 기가 막히게 타더라고요. 일단 타는 거는. 그리고 이번 주는 조교를 전담을 해서 몇 마리 말들을 만져놨는데 개인적으로 좀 타기 바랬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33조 소속이죠? 네. 앞으로 좀 잘 나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조교를 많이 시켜놨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 그래서 노리는 말이 몇 마리 있었는데 아쉽습니다만 뭐 차후에 또 타면 노리면 되니까요. 자, 9개 경주 풀어보도록 하죠. 1경주 1200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구도 시작이 됩니다. 자, 성원이원.
네, 우선 인기를 얻을 마필이 1번 검난, 2번 미라클 가든 그리고 9번 윙플라이까지가 좀 인기를 얻을 마필들 같은데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보다 내용적으로 좀 충실한 마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좀 언급하겠습니다. 7번 과천정상이라는 마필인데 두 번의 경주 경험을 치르면서 1200, 1000m 좋은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보였던 마필인데 이번 새벽주기 시 상태가 많이 올라갔다는 내용을 접해놨고 그리고 이 마필의 결정적인 단점은 이 바깥으로 좀 도망간다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혜선 기수에서 김철호 기수로 좀 바뀌었는데 자 분명히 겁이 있긴 하지만 바깥으로 도망가는 것만 김철호 기수가 잘 잡아준다면 저는 이거 과천정상이라는 마필 오히려 지금 호기를 맞은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우선 좀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7번 과천정상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실 인기마들이 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과천정상이 이제 지난번 뛴 거 보면은 가능성이 좀 높아요. 검나는 지난번에 완전 코딱지 파갖고 안쪽에서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물론 1000m 완전히 거리 이득까지 보면서요. 제가 뚜껑이 열렸던 경주입니다. 사실은 머치머니를 놓고 3착을 왔던 유승환 기수 쪽에 한 방을 때리면서 다 먹었다 생각했는데 안쪽에서 코판 애한테 졌어요. 그래서 이제 뚜껑이 26배짜리 원철 막건을 날렸던 그런 경주가 됐습니다. 물론 검나는 추천했던 사람들은 또 40배의 배당을 먹었을지 모릅니다만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코딱지를 팠는데 이번에도 또 파면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 같이 똑같이 두 번 연출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고요. 미라클 가드는 지난번에 편성을 인정을 못 해주겠습니다. 사실 K마운틴이라는 마필하고 몬스터키 푸르세대 이 편성을 세게 인정 못 해주겠는데 그래도 1보단 2가 조금 거리 경험에서는 앞서 있고 원래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정상주기에 나오면 9를 당연히 노려야죠. 9번이 윙플라이가 출전마 중에서는 가장 센 편성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장 상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9번 윙플라이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좀 주는 편입니다. 이경주 갑니다. 1300, 5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입성했던 마필들, 그 다음에 또 입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마필들, 아기자기하게 혼전 구도로 팔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문제는 3번 헬켓의 부담 중량이 과연 먹어주느냐 아니면 위험 요소가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성원님이 보는 말 먼저 한마디 얘기 들어보죠. 네, 저는 5번 룰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 마필이 국산 6등급 3월 달에 뛰었을 때 이 아름다운 순간에 붙여서 제가 이거를 강하게 룰주를 이렇게 한 방 때려서 먹었던 그 기억부터 이 룰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최근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발걸음 자체가 덜 나왔던 게 아니고 상대 마필들이 좀 의외로 잘 뛰고 그리고 룰주가 조금 꼬였던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 새벽주 담당했던 송재철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애착이 있는 마필입니다. 계속해서 발걸음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번 조건에는 오히려 룰주가 호기를 맞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룰주를 보면은 지난번 스페셜 로드 이제 봐야 되는데 힐캣 편성이 세냐 아니면 룰주하고 스페셜 로드 1의 편성이 세냐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스페셜 로드 1의 경주가 약간 편성이 어쭈구리랑 뛰었던 편성이 약간 좀 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기록으로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헬켓은 지난번에 일본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가고 마지막에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3.5 올린 거나 뒤에서 올라갔던 스페셜 로드 1에 3kg 올린 거나 평가를 해보면 거의 엇비슷한데 7쪽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상경주 갑니다. 1000m 혼합 4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아직 능력이 다 오픈이 안 돼 있는 말들도 숨어 있고 그 다음에 껍데기가 다 까져 있는 말들도 또 출전돼 있고 그래서 혼전 양상입니다. 상경주. 자, 내용 좋은 거 있으면 한마디 얘기해보죠. 우선 뛰었던 마필 중에는 7번 메가 임팩트에 대해서 좀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요. 뛰어볼 마필 중에는 11번 하와이 보스라는 마필을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7번 메가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나름대로 이제 좀 변화된 발걸음을 보이면서 초반 순발력은 워낙 있던 마필이 지난번에 그래도 그 전보다 좀 더 많이 버텨줬답니다. 근데 이번에 거리가 또 1000m로 줄었고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역시 마방 내용도 괜찮고요. 10번 하와이 보스라는 마필은 데뷔전 치르는 망아지인데 이 마필을 담당했던 조인건 기수의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이 분명히 걸음도 좋고 뜰만인데 이제 데뷔전이라는 부담감을 어떻게 극복시키느냐 그리고 주행검사 때 보였던 스타트보다는 분명히 스타트 능력이 나아질 것이다. 나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 마리 뛰었던 마필, 뛰어줄 마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안쪽에 이번 강타란 말이 이제 1000m 적정거리에 나와서 앞에 붙이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근성 부족을 보였어요. 3, 4착으로 올 때. 그래서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또 하정우 기수 보조잠 중에 지난번보다 또 늘은 상황이고. 그래서 2는 팔리면은 조금 껄쩍지근해요. 반면에 지금 3군에서 4군으로 내려온 퍼펙트 클론이라든지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를 줄여서 나오고 있는 9번 더전 코커라든지 지금 국내산 마필로 냄새를 맡고 나오는 놈들이 2마리가 있어요. 지금 1000m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말 중에서는 전 7번 메가 임팩트 쪽에 저도 점수를 좀 줍니다만 6이나 9 쪽에서 편성을 보고 냄새를 맡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4경주 갑니다. 1000m 꼭 5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요. 야, 저는 굉장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아직도 좀 고민스럽고요. 이번 경주 도대체 어느 마필이 충막으로 어울릴지에 대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들였던 경주 같습니다. 그 중에요, 저는 전개상의 이점 그리고 초반 스피드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3번 유비커터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필이요, 선행을 갔을 때와 선행을 가지 못했을 때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빠른 마필들이 약간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 유비커터스에 기승하는 임기현 기사가 그걸 잘 알고 있는 만큼 전보다 조금 빠르게 나올 수 있다면 이거 분명히 저는 가능성 있는 마필, 가장 유리하게 보고 있는 마필이 결론 내린 게 바로 3번만 유비커터스입니다. 네. 자, 걸음 변화가 온 말과 사연 있는 말 한두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닥을 쓸다가 지난번에 느닷없이 3착으로 왔던 용왕시대죠. 이게 흐름이 느렸던 경주도 아닙니다. 플라잉 볼트가 이끌고 갔던 레이스, 아르고 플라잉이라는 애들이 끌고 갔던 레이스는 흐름이 굉장히 빠른 흐름입니다. 거기에 붙여서 3착으로 끈끈하게 버텼다는데 점수를 주고 지금 양의진 마방에 있는 말들이 지금 또 전도연 기수의 사건 때문에 또 마방에 또 말들이 다 해체가 돼서 있는 자원으로도 어떻게든 승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땐 박오른 기수를 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복귀상 내용이 좀 걸려있는 마필은 4번 데저트 이글입니다. 뭐 지금 승군에서 이렇다는 모습은 못 보였습니다만 지난번 경주 때 뛴 모습을 보면은 출발할 때 뉴난초란 마필 그 다음에 네페르티티 이런 말들과 그냥 헤딩을 해버려요. 몸체가 부딪힌 게 아니고 머리가 부딪혀버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한번 부딪혀보면 어떻게 정신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출발을 해서 제대로 끌고 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본다면 복귀 내용으로는 4번이 상당히 좀 힘든 전개를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5경주 갑니다. 1300 혼합 4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 네, 부담 중량은 좀 올라갔지만 6번 시대의 소망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3등이 좀 아쉬웠다는 판단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잘 뛰었습니다. 자, 마방에서의 기대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새벽조 담당했던 송재철 기수도 이거 월요일날은 좀 만져볼 때 좀 무거운 느낌이었지만 시간을 거듭하면서 그리고 오늘 목요일날 굉장히 좀 좋아진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 부담 중량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번 시대소망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시대소망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사이즈가 위로 보이고요. 나머지 도전 세력들이 좀 골치가 아픕니다. 1번 진격의 왕, 직전에 좀 변화 보였던 올킬, 그 다음에 기본기 있는 4번 희망 로켓, 퀸즈 팰리스, 뭐 국제명품 이런 말들이 다 도전 세력들로 보여지는데 뭐 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배팅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킬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명품 이런 말들은 뭐 차지하고 퀸즈 팰리스도 뭐 임당기수가 들끓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 쥐어짰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낀 게 아니에요. 임당기수. 임당기수는 절대 아끼지를 않습니다. 말을. 그래서 이렇게 다 껍데기 까진 것보다는 지난번에 무리하게 선행 나갔던 일본 진격의 왕이 이번엔 안쪽 게이트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몸무게가 무려 19kg나 불어서 인기만으로 팔려놓고 헤딩을 했던 4번 희망 로켓이 이번에 훈련은 세지는 않습니다만 직전보다 체중만 빼고 나온다면은 오히려 경쟁력 부분에서는 1이나 4쪽이 전개상 우위에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9일) 토요일 서울 6경주입니다. 거리 1700 국 5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허찬이 준비한 토요일 서울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경기가 되겠습니다. 관리마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어요. 제가 뭐 아주 대배당을 쓸었던 마필도 출전하고 있고 또 제 관리마인 말들도 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기마입니다만
능력이 다 보여줬던 말도 추천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아주 샅샅이 제가 연구를 하고 다 알고 있는 말들이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화끈하게 한번 붙기 위해서 메인 승부를 잡아놨습니다. 인기마 1, 2위권의 마필 한두가 아마 숨도 안 쉬고 도려내고 잘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틀은 중배당이고요. 만에 하나 제가 노리는 배당마가 들어온다면 이건 고배당으로 바로 직결됨이 있기 때문에 고배당 노림수까지 갖고 들어가는 허찬진의 토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기입니다. 자, 인기마의 불안 요소를 짚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 경기인 만큼 중배당에서 고배당까지 노리고 한탕을 제대로 중반장 찍고 중후반부로 가시면 됩니다. 경마판의 정보 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토요 경마 메인 승부처는 7경주를 준비해놨습니다. 이번 7경주가 상당히 재밌는 경주입니다. 여기 지금 국산 4등급 마필들 10마리가 1200거리에 출전을 하는데 능력이 비슷한 마필들이 얼핏 봐도 한 대여섯 마리가 보입니다. 당연히 배당판 분위기는 적중만 시키면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형성되는 상황인데 자, 그중에 가장 믿음을 갖고 있는 배팅의 충만은 일찍부터 체포를 해놨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마필에 대한 내용만 좋다면 이 마필은 믿고 들어가도 되겠다. 역시 내용 좋네요. 직접 취재한 내용 상당히 좋고요. 직접 봤던 발걸음도 상당히 좋네요. 자, 그 마필 믿고 들어가는데 후차권에서 여러 마필들 팔립니다. 하지만 안 사도 되는 마필들까지 섞여서 팔려요. 자, 그런 마필들은 내용적으로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딱 될 만한 마필들, 그 중에 반드시 누려야 되는 내용을 갖고 있는 마필. 자, 그 마필을 주력으로 때립니다. 믿음이 가는 충마에 붙여서 강하게 노릴 후착 주력마, 강하게 때리고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서 대한 마필까지도 충분히 준비해놨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7경주 메인 승부처에서 항구로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8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이고요. 국산 등급 핸디캡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이요. 저는 8번 썬업이라는 마필에 우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1300거리고 초반 순발력 좋고 마지막 지구력까지 좋은 마필들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마필들이 선행 격돌 없이 마지막까지도 편안하게 갈 수 있을지 여부, 그 부분을 판단한 가운데서 우선 8번 썬업이라는 마필은 스타트는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타트 이후의 탄력감, 그리고 지난번 계속해서 장거리에 뛰면서 더욱 늘려놓은 근성, 이런 마필들은 1300 오면 저는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에 대한 발주는, 그러니까 발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 볼 수 있는 탄력감 있는 8번 썬업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까도 했다시피 전개 상황에 변수가 있습니다. 8경주는. 왜냐면은 빙고스타가 지금 계속해서 앞장을 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선양마인 또 7번 매니뮤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인 즉슨 빙고스타를 선행을 보내주고 매니뮤직이 선입을 쓰면은 줄서기 막건이 성사가 됩니다. 근데 1이 나가는 선행을 7이 갈아엎으면 7은 깨질 확률이 높아요. 그걸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보고 6번 신봉불패도 지금 1800, 1700대다 13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선입으로 오는 빵수가 열려 있어요. 이런 애들도. 그래서 입상 가능한 전력들 평가를 해보니까 1번, 6번, 7번, 8번까지 돼 있더라. 앞선의 말들이 줄서기로 쓸 경우는 팔이 늦추발 소지를 안고 있는 거고 앞선이 경합을 할 경우 팔이 날라올 소지가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윤영민 기수의 자가용인 빙고스타를 저는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구경주 1400 2등급 핸디캡 12대 접전구도로 서울경마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성원이요. 네, 저는 승급 마필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6번 전승대세라는 마필을 워낙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 지난번에 기승했던 하정훈 기수 거리가 조금 짧았다는 그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인건 기수고 거리가 100m지만 좀 늘었습니다. 1400이라면 오히려 더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국산 마필들과의 대결이라면 저는 이 전승대세도 분명히 가능성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1800까지 뛰어봤던 말이기 때문에 거리에 대해서는 강점을 지니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못 들어오면 앞으로 이 말은 1400에 나오든 1700에 나오든 추천 안 합니다. 매니머니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은 계속해서 잘라서 재미를 봤던 말이에요. 계속 잘라서 재미를 봤고 지난번에는 터치 플라잉을 필두로 도끼 실버로 때리고 매니머니를 받치기로 갔습니다. 그 당시 같이 나왔던 스마트 타임을 쪼개고 승부로 들어갔던 경주이기 때문에 역시나 한발 부족으로 도끼 실버한테 잡혔는데 이번에 1400 경주고 그 다음에 선임력 있는 말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자, 지난번에 같이 매니머니랑 뛰면서 코차로 들어왔던 심신지련은 이게 1400은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좀 패출도 많이 걸렸던 말입니다만 안쪽을 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에 진로가 확보가 열려야 되는데 항상 1400 뛰는 거 보면은 타이밍이 늦게 맞더라고. 그래서 5월 15일 날 경주처럼 이렇게 늦게 타이밍을 맞추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린다면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2하고 4가 같이 코로 붙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10번 에이피스타입니다. 에이피스타가 이게 뛰었던 편성으로 본다면 지금 센 놈들과 뛰었던 놈이에요. 그래서 한 발을 쓰면 오히려 심신지로보다는 에이피스타 쪽을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그런 편이 된다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개 경주입니다만 성의를 다해서 또 방송을 준비한 만큼 좋은 내용들이 경마팬에게 전달이 됐을 것이고 그 좋은 전달된 내용들이 아마 승리의 무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1호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6년 7월 9일) 토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날 경주는 서울 경마가 깨졌어요. 경주가 깨지는 바람에 제주 경마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1경주부터 제주 경마를 시작합니다. 1, 2, 3경주가 이제 제주 경마로 문을 엽니다. 어쨌거나 뭐 서울 경마가 1경주에 하든 부산 경마 1경주에 하든 제주 경마 1경주에 하든 경마는 다 똑같은 틀이에요. 무조건 적중을 하고 돈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신사고 위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1경주부터 한번 신사고 위원하고 풀어보도록 하죠. 자,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서두에 얘기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야간 경마가 요즘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지난주 이제 치러졌던 분위기가. 야간 경마를 보면서 확실히 놀란 게, 예.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1경주의 매출이, 네. 1경주의 매출이 보니까 평소 그 후반부에, 금요일 후반부에 좀 관심이 집중되는 그쪽, 그 수준의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전반부 매출이 평소에 한 2배 가량 늘어난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지금 야간 경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매출 영향 때문에 마사회가 야간 경마를 10월달까지 연장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저도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네. 아마 마사회 방침을 일단 10월까지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물론 이게 마사회 뜻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각 협회별로 관리사라든가 조교사협회, 기술협회 이쪽에 함께 좀 같이 협조 공문을 같이 보내면서 그쪽에서 콜을 한다면 10월까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마사회 자체 내에서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아주 불철주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이 부정 경마들만 뿌리 뽑아도 매출은 자동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맞대기들 자체를 또 잡아내는 게 마사회 매출하고 직결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역량을 발휘는 안 하고 자꾸 잔머리들만 굴리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야간 경마 2주차를 향해 달리고 하고 있는데 좋은 적중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네. 예, 자, 1경주부터 갑니다. 9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인기마 2마리가 우선 눈에 띄는 전력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4번 해동유순하고 7번 천재성입니다. 2마리 마필이 03초 때 기록들을 지난번 경주에 보여줬기 때문에 경마가 굳이 꼭 기록 싸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뛰었던 역량으로 볼 때 다른 마필보다는 좀 인기도가 좀 밀려올 텐데, 자, 2마리 상태 평가 좀 해줄까요? 네, 둘 다 좀 신의 능력마로 아주 기대할 수 있는 말입니다. 7번만 천재성이 이 말이 보면 데뷔전 때부터 입상을 했는데 주행 검사에서는 후미권에 있었지만 신마 데뷔전에서는 아주 파도를 강공을 펼치면서 이 당시에 함께했던 말이 이 강력 추천이 그 다음에 1000m와 1200을 연속으로 우승을 했던 그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말이었습니다. 그 강편성에서 입상을
입상을 한 말이고요. 직전 경주는 약간 좀 외곽 정리를 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 말이 체구가 큰 말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연속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지금은 뭐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7번마 천재성 능력 발휘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4번마 해동요순도 상당히 체형 자체가 잘생긴 말이에요. 과거에 말리향이란 말이 떠오를 정도로 아주 체형도 좋고 지금 능력이 있는 말로 평가하고 있는데 둘 다 약간 출발 이후에 좀 늦은 전개 이런 부분이 아쉬웠지만 또 마지막 탄력은 상당히 일품이었죠. 역시나 훈련 내용 이상이 없고요. 이번에 김진호 기수가 기생을 하면서 약간 좀 기술을 바꿨기 때문에 또 한결 더 나은 모습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예, 해동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머리를 놓고 때렸는데 제구 날라왔어요. 정확히 보고 볼 때는 제구 날라온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걸 뭐 어떻게 가서 제가 제구 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경주들이 한두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건 사실이고 나머지 마필들이 이제 도전 세력들을 보면은 기록상으로 본다면은 8번, 9번이 그래도 공사초 때 걸음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천리안 같은 경우는 5월 28일 날 03초 때 기록을 보였단 말인데 지난번에는 바닥권에 들어나 있더라고 장우선이가. 요건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원래 좀 스피드가 없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좀 신마들과 뛰면 다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약간 좀 앞에 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스피드가 있는 말들과 함께 뛰면 출발 이후에 약간 좀 스피드가 부족한 말. 그렇다 보니까 후미권에서 지금 추입으로 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약간 좀 외곽으로 밀린 누과 때문에 선두권 공략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직전 경주 때 배당판 바람을 좀 불었던 마명도 바람을 부는 바람섬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얘는 어떨까요? 예,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지난번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았는데요. 현장 발사상 괜찮았고 무엇보다도 훈련 성과가 좋았단 말이에요. 12주에서 지금 나름 아주 강한 조교로 지금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말이고 데뷔전 때 보면 해동요순과 그렇게 큰 착차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좀 직전 경주의 실패의 원인을 말이 겁이 너무 많아서 좀 주행이 안 좋다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있으면서 이 양용 가면을 착용을 하는 약간 좀 장구의 변화를 줬고요. 여전히 훈련은 아주 강한 훈련으로 출발 연습까지 하면서 좀 나름 의지는 보이는 그런 훈련 내용입니다. 예. 자, 7번, 4번의 능력이 좀 세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바람 불었던 바람섬, 요주의 세력이고, 전개상으로 본다면 7쪽이 약간 좀 안정적인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는 경주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연속되는 2경주, 1000m 하나만 3등급 마필들 9대의 접전 구도인데, 혼전 구도입니다. 상당히 좀 난해한 혼전 구도고, 마방들이 지금 3마방이 2마리씩 꺼내놓으면서, 작전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지는데, 자, 우선 복귀 상황으로 본다면 직전병줄 때 바닥권에 누워있던 놈이 9번 자존심하고 안쪽에 1번 후계자가 나와요. 자, 두 마리 좀 평가 좀 해줘 보죠. 능력은 9번만 자존심이 좀 직전에도 좀 이 말이 인기 1위였고 별다른 의심은 안 했어요. 사실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좀 이 말도 약간 좀 어깨가 받치는 그런 걸음을 보이는 말이기 때문에 좀 상태보다는 말의 기본 성질, 기본 자질 이런 부분이 우승해서 좀 능력을 좋게 평가했는데 직전 경주 아예 후미권에 있다 보니까 너무 늦게 올라오기도 했고 좀 승부가 없었나 싶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사실 어깨가 안 좋기 때문에 강한 훈련으로 줘가는 말이 아닌데 그래도 직전마다 변화를 주면서 아주 강하게 말의 성질을 끌어올리는 그런 주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9번만 자존심은 다시 한번 좀 강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보고 싶고요. 1번만 후기자는 체형이 상당히 큰 말입니다. 지금 330kg대 말인데 지난번에는 체중을 더 굴리고 왔더라고요. 체중이 340kg가 넘는 저도 현장에서 말을 보면서 너무 말이 불어서 이 말을 처음에 좀 좋게 평가했다가 뒤로 돌리는 한 8kg 정도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말이 너무 무거워서 못 뛰었다고 합니다. 조교사 얘기로도 좀 이번에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아주 길게 탔으니까 직전과는 다른 체중 감량이 돼서 나올 것이다. 이런 또 조교사 멘트가 있네요. 예, 물론 체중도 불었고 그날이 이제 안개가 껴서 잘 시야가 확보가 안 된 날이었는데 인기만 빼먹긴 뭐 딱 좋죠. 그런 시야 안 보일 때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하도 그런 짓거리들 많이 해갖고 타는 것도 좀 그렇게 타더라고 사실은. 물론 안 좋은 상태에서
의지도 없었다라는 게 총평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두 마리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 뭐 요주의 세력 한 마리 소개해 볼까요? 좀 상당히 좀 복병권 말인데요. 네. 5번만 진보라는 말입니다. 20조의 진치를 맡기고 있는 고승명 마주의 말인데, 이 진보도 사실 초창기에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추임력도 괜찮고, 기본 습성도 좀 있는 말로 평가했는데, 어느 순간 말이 약간 좀 주행을 거부하면서 제 능력과 열심히 안 뛰는 그런 기질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순간의 기질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장기간의 공백이 있는데 외부에 나갔던 건 아니고요. 마방에 오랫동안 있었고, 그 사이에 거세를 하고 나옵니다. 거세를 하면서 약간 좀 휴식기간이 있었고, 이번 조일 때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마체도 많이 성장을 했고, 아주 그래도 빵빵하게 불려있는데, 아주 강하게 훈련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주행과 탄력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5번만 진보가 이 거세 이후에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복병권 세력이 아닌가, 설정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야 될 말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본 후계자가 당일날 체중을 좀 빼고 나온다면 더 신경을 좀 쓰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체중의 변화가 없거나 더 불어 나온다면 또 상태 좋은 마필들을 현장에서 찾아내게 되겠습니다. 자, 3경주 갑니다. 400m 4세 이하 마필들 12회 접종 구도인데요. 이번 경주에 지켜봐야 될 마필 2번 삼천지교가 되겠습니다. 자, 삼천지교는 일단은 마체도 그렇고 뛰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 뭐 센 말 다 보여요. 게다가 또 똥말들 안 갖고 있죠. 이 강태민 마주, 특히나 18조의 박병진 마방에 또 이 말을 보유하고 있다면 말이 뭐 공백을 갖고 나옵니다만 재검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데, 자, 이번 삼천지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죠. 혈통부터가 지금 모바 항해 다루는 이 황해병산과 같은 그런 혈통입니다. 좀 역시나 좀 혈통부터가 강태민 마주 특유의 좋은 말들 그 말에 담하고요. 장기간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 800m를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400m부터 시작하겠다는 것도 조기사의 얘기가 있었고, 400m를 출전을 하면서 지금 감량도 많이 됐습니다. 52kg의 부담 중량. 문성우 기수가 기승을 할 수 없는 아주 가벼운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이번에 속주 원주현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400m는 무난하게 스피드를 바탕으로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삼천지교를 빼놓고 31초 때 뛸 수 있는 전력들 평가해보니까 몇 두 같아요. 우선 스토리하고 청마대부가 한상배 마방에서 한 집에서 두 마리를 내보냈고, 그 다음에 1번 성읍사랑이라든지 9번 하늘바람이 31초 때를 끊었던 걸음들인데, 5번, 8번이 이게 작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둘 다 사실은 지금 비슷한 수준이에요. 둘 다 400m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말이고, 문성우 기수와 또 김재영 기수 또 아주 동기간에 아주 절실한 기수 두 명을 세웠는데, 그래도 승부는 5번, 8번 이 안에서 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말들에 비해서 1번, 9번이나 다른 10번 정도가 도전 세력이 있겠지만, 일단 5번, 8번 안에서 어떠한 말이 좀 강한 승부가 걸리는가,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갈리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하고 청마대부를 모두 다 김대영 기수가 기승을 했단 말이에요. 두 번 다, 그죠? 네네. 근데 김대영 기수는 선택은 8번 청마대부 쪽을 갔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예, 웃지 마시고요. 이게 좀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조교를, 예. 청마대부는 항상 이 김대현 기수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악력 있는 말들은 원래 보통 타조 기수를 세우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마대부에는 김대현 기수가 기여한 것 같고, 예. 그래도 문성우 기수도 이 정도의 그래도 고차급을 기승을 한다면, 솔직히 문성우 기수한테 작전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한성배 조교사 입장에서도. 나름 그래도 승부 카드로 저는 기승을 한 게 아닌가. 좀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부정적입니다. 네, 저는 어쨌거나 문성우 기수는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아주 눈에 띄지 않게끔 기가 막힌 기승술을 발휘하는 기수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번, 5번, 8번 팔릴 텐데 뭔가 하나는 도려내야 정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 데리고 가고는 배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일날 배당의 흐름 상황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두 마리가 팔리는 거는 보면은 제가 볼 땐 김대영 기수의 선택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인데 어쨌거나 현장 배당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2016년 7월 9일 토요일 제주 5경주입니다. 거리 900m, 제주 5세 이하 마필들 8대 접전 구도입니다. 자, 당그러차이 준비한 제주 메인 승부 경주인데요. 8두에서 5두가 입상 가능한 전력들이에요. 마리수가 없습니다만 혼종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 의지만 간파를 잘하고 마필 능력 평가만 잘하면 제대로 때려낼 수가 있습니다. 팔리는 말 중에 2마리 제끼고 들어갈게요. 5마리가 팔리는데 그중에 2마리를 딱 제끼고 공략가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지난번에 메인 승부로 적중을 만들었던 마필들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 그리고 그 승부 의지를 잘 압니다. 정확히 평가를 해서 5두의 마필 가운데 2두 도려내고 3두 압축 구도로 때리고 받치는 막권 중배당 한탕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로 갑니다. 자, 제주 경마가 토요일날 경주들이 많습니다만 일단 중반부에 제대로 한탕을 찍을 테니까 아는 말들 또 승부지 높은 말들 갖고 공략을 해서 제대로 한탕을 한번 찍어내보자고요. 토요일 제주 7경주입니다. 오늘 1000m 3세 이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신사고 위원이 칼을 뽑았습니다. 신사고 위원의 제주 메인 승부경주 7경주가 되겠고요. 역시 쉬운 경주는 안 골랐네요. 마리수가 12마리 풀게이트로 돼 있는 경주를 골랐는데 출사표 한번 들어보고 자신감 있는 표현 한번 들어보죠. 자, 신사고 위원. 네, 이번 7경주를 추천 경주로 한 이유가 역시나 가장 혼전도가 있고 금일 경주에 제일 흥미로운 경주가 아닌가 보고 싶은데요. 일단 관심을 갖는 말들은 지난번에 대상 경주를 띄웠던 말들입니다. 8번만 장타왕자, 3번만 선동여왕, 9번만 신의 장군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 8번만 장타왕자는 그 당시에도 제가 현장에 훈련까지 100%의 상태는 안 봤는데 이 말이 그렇게 너무 쉽게 우승을 할 줄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상태를 보면서 이번에 핸디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보고 싶은 말이고 3번만 선동여왕은 제 기대보다는 못된 말이지만 역시나 이번에 훈련 내용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3번만 선동여왕을 좀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고 싶은 그런 경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존의 말들은 1번만 험마공신이라든가 10번만 미래용사 그래서 좀 현장의 말을 보면서 승부의지와 함께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좀 현장 분위기를 보면서 역시나 좀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추천 경주를 준비할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난번 잘 뛴 말들이 이번에 편성이 좀 약간 센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바람을 많이 좀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포인트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좋은 3번 선동여왕을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중배당 이상의 막권 조합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자, 신사고 위원. 네. 자, 현장에서 좀 제대로 신경을 써갖고 중배당 이상 한번 메인 승부 제대로 꽂아주길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8경주로 갑니다. 거리 800m, 4세 이하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이번 경주는요. 저희가 모바일 경주 때 다 얘기했던 말들이 전부 출전하고 있습니다. 5번 한라정복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군자산낙에 이어서 2마리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제1여왕도 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천재미인하고 출전했던 위용이란 마필까지 3두가 출전하고 있는데 역시 이 말들이 보여준 능력상 센 말들임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상태만 얘기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한라정복과 제1여왕 그 다음에 위용에 대해서 상태 체크만 해주죠. 한라정복 했다 특이하게 모바일 경주에 또 입상을 했던 그런 말들인데요. 한라정복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간절하게 자만하고 상당히 좀 기대를 했던 말인데 실제로 9억분한테 깨지면서 이 말이 그렇게 특급 말까지는 아니겠구나 하는 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300점이야 좀 흰마 레이스가 강한 말들이 있었던 경주였고요. 그때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한 단계 낮은 레벨의 120점이야 우승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거고요. 5번 무난하게 우승을 할 수 있는 말이고 8번만 제1여왕도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구조에서는 웬만하면 연속 출전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꼭 승부를 해야 할 때, 지금 상금을 벌어야 될 때, 이런 때 연속 출전을 하는데, 8번만 제1여왕도 지난번 경주가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서둘러 준비를 하면서, 일요일부터 서둘러 연속 출전을 결정을 하면서, 나름 직전 대비 좀 더 컨디션을 끌어올린 그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신마 쪽에서 5번, 8번이 우세한 전력이고, 2번만 위용이 사실 지난번 800을 오랜만에 뛰면서 약간 좀 걱정을 했던 말인데 의외로 또 김경호 기수가 차분하게 또 선의를 해서 이 말이 아주 급한 말인데 또 이 말은 또 차분하게 말을 잘 타더라고요. 그래요. 오랜만에 800을 뛰어서 그 정도라면
충분히 뭐 이번에도 역시나 좀 입상권 안에 역시나 5번, 8번에 이어서 역시나 좀 도전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세력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기록을 보거나 또 능력 평가를 해봐도 5번을 필두로 이렇게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8경주는. 자, 라스트 9경주로 가죠. 거리 1200이고요. 한라마 1등급 마필들 9대 접종거듭니다. 요즘 한라마 1등급에 있는 말들이 최고 검사로 인해서 탈락이 돼서 센 놈들이 없어요. 그리고 중하위권 말들의 경주 편성이 되기 때문에 혼전 양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평가를 좀 잘해야 될 텐데. 자, 우선 신사고 위원이 추천하는 마필이 있다면 우선 한 마리 먼저 추천해보죠. 일단 뭐 제가 좀 지난번에 기대했다가 실망을 했습니다만 이 4번만 남바다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남바다가 그래도 지금 1등에서 가장 많은 이 경험이 있는 말이고 이 말이 1200에서 지난번에 오랜만에 1200을 뛰어서 약간 좀 적응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역시나 속력적인 탄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입 기회가 온다면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양에서 복귀한 이후에 상태에서는 훈련은 좀 더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 역시나 사냥말들이 몇 마리가 있지만 경합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좀 전기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남바다가 좀 차분하게 주인과 따라간다면 직전 경주에는 약간 좀 부진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침략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주를 한번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나루토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이 말은 제가 예전부터 이 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6월 10일 날 그 바닥을 친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쳐놓고 지난번경기 때 다시 약간 걸음을 회복한 모습을 보였고 선임력이 있기 때문에 2선이나 3선까지는 쫓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두권이 몰락을 해도 또 추임마가 올라오기 전에 가장 유리한 전개 상황으로 선입을 타면서 경주를 운영한 마필이 5번 나루토이기 때문에 저는 나루토를 추천할 거고요. 자, 지금 이 스탠다드가 이제 비클럽하고 같이 나왔는데 두 마리가 둘 다 선행마예요. 근데 한 집에서 작전을 걸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를 보내놓고 하나가 바람막이로 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하고 6 중에 선행을 어떤 말을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스탠다드가 나간다고 보고 있는데 6번만 비클럽은 출발 자체가 빠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약간 좀 추진을 해서 선행을 가는 그런 스타일의 선행말이고 스탠다드는 워낙 뭐 출발 후에 걸음이 빠른 말이고요. 스탠다드가 지난번에 약간 놀랐던 게 물론 뭐 이 경주가 저도 쥐적바람과 스탠다드 좀 최강에서 막권이 입상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선행에 실패를 하면서 약간 좀 3코너까지 분위기는 약간 좀 절감적이었거든요. 근데 김대현 기수가 그거를 힘마벨 하면서 직선까지 걸음을 끌어내는 걸 보면서 스탠다드가 이제 말이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오히려 단독 선행을 나선다면 뭐 또 한결 더 수월한 경주가 되지 않을까. 여전히 상태는 뭐 칼칼하게 지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행권에서 기대하고 싶은 말은 이어봐 스탠다드입니다. 예. 사실 제가 지난번에 스탠다드의 기적바람을 메인 승부 한 방으로 때려서 맞췄는데 사실 스탠다드는 이제 선행을 못 나갔어요. 그래갖고 좀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기가 막히게 선입을 타줬고 기적바람은 또 완전히 코를 파면서 힘 조절에 성공하면서 마지막에 날라왔는데 똑같은 전개를 기적바람은 그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하고 3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줘 보면 되겠는데. 역시나 3번만 기적바람이 지난번 잘 뛰긴 했지만 역시 선두권이 몰락한 이후에 좀 어부질성의 취입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1번만 에어리로는 역시나 지난번에 원효일 기수가 또 해결을 해줬던 말인데 이 에어리로와의 호흡이 상당히 좋습니다. 3번 기수원에서 3번 모두 입상을 시켰어요. 그만큼 이 말의 특성을 잘 아는 기수고 이게 역시나 1200m 여러 번 뛰어봤고 1200m 강점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승문전이지만 코스 이점도 있고 역시 현장에서 좀 말을 봐야겠지만 출전 주기가 좀 늦은 말이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 이상이 없다면 역시 배트권으로 가져가고 싶은 말입니다. 예, 지금 이제 1, 2, 3, 4, 5가 싸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지난번 약간 어부지성이 3번 기적바람은 제외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5번 나루토를 좀 응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사고연은 람바다의 기대시를 좀 높게 갖고 있다는 점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서 또 포인트를 맞춰서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가 선행마로 흐를 경우는 이번 스탠다드를 노리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뚝심마를 노리시면 되는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야간경마 2주차 제주경마 토요일 서울경마가 경주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제주경마가 더 늘어났고 1, 2, 3 경주 제주경마를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했다시피 제주경마를 하든 서울경마를 하든 무조건 적중을 하고 돈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희 윈린방송은 제주경마도 최강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좋은 적중들 만들어내니까 오전장부터 상황을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네.
자, 현장에서 제대로 된 적중을 좀 만들고요. 네네. 네, 다음 주 3주차 야간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제주 경마 전부 풀어드렸습니다. 요 내용들 가지고 가셔서 좋은 적중들 만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